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반 8단 서현정입니다. 올해 41살이고요. 네. 서대문에 있는 KG 제로인이라는 금융상품을 평가하는 회사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6단의 이태선 교도의 아내이며 일반 8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주제는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중에 두 번째 종목인 지자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교전 41쪽에 이제 지자본의에 대한 이제 강령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뽑은 그 신년 법문에서 이제 지자본의라는 이제 제목 아래에 키워드로 적혀 있는 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자본의의 의미와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자본의의 의미는 그저 나보다 더 아는 이제 스승을 받들고 배울 길을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이제 법문을 딱 뽑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차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전을 읽어보니 이제 지자본의 강령에도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지자본의의 강령.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는 것이니다 라고 지자본의의 강령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자 라고 하시면서 차별을 언급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제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에 대한 조목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상, 적서, 노소, 남녀, 종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제가 왜 그동안 지자본의를 공부하면서 차별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자본의의 조목에 이제 전체 이제 지자본의 강령과 해당하는 이제 그 제도와 이제 본의 조목에 보니까 스승이라는 단어는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별이라는 단어는 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승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또 먼저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지자본의의 조목에서 이제 스승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 대종사님이 정전을 쓰실 때 스승보다는 이 어떤 차별 제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고 하신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 지자본의에 대한 차별을 연마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본의에서 언급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본의를 생각할 때 차별보다는 이제 스승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보다 지혜 있고 덕 있고 학문이나 기술이 뛰어난 일을 이제 스승으로 삼기고 받들면서 배움을 구하는데 이제 치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지자본의에 대해서.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배우는데 또 치심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심은 또 왜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 치심의 바탕에 차별이 있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배움의 대상 자체에 차별이 있다면 배움의 범위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방금 같이 읽으셨는데요. 매일 대조하라고 하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지자본의 실천 조목으로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배울 줄 모르는 마음을 잘 배우는 마음으로 돌리자라고 해보면 스스로에게 대조하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배울 줄 모르는 마음을 잘 배우는 마음으로 돌리기 위한 실천 방법의 키워드가 이 치심에 바탕한 차별을 없애는 데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더 경력이 많다, 더 많이 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라는 등의 마음이 스승을 차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즉 이 마음이 스승을 분별하게 하는 분별심의 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지식 콘서트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아침에 7시 30분부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강연을 듣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연간 3회 참석이 필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인사고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회를 채우지 못하면 이제 인사고과에 감점이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이제 강연자가 나오는지 뭐 매년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말에 이제 3회를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에 막 부랴부랴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서 이때는 수강 신청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 그 대학 다니면서 수강 신청 이렇게 막 하듯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이제 대부분 이제 연말에 이제 막 몰아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이제 막 시간을 내서 그 이른 시간에 7시 30분에 이제 강연을 들으려면 집에서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참석한 강연에서 제 마음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영양가 있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때는 실제로 정말 괜찮은, 정말 의미 있고 막 이런 강연도 있었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대체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알맹이 없이 막 떠드는 그런 강연도 있었어요. 그러면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의 평가에 강연자를 막 아주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뭐 강의를 이렇게 막 해놓고 뭐 이 사람은 자질이 있네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돌이켜 보면 제가 이거 이 사람 괜찮은데 좋은 강연인데 했던 강연도 그렇지만 뭐 그렇게 뭐 당연히 안 좋았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뭐 그 어느 것도 그렇게 딱히 제 마음에 남는 게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든 싫었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요즘은 불만을 많이 이제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민원이 많은 그런 회사고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율 참석으로 몇 년 전부터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전에 이제 주제와 강연자를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 강연을 주최하는 팀에서 홍보를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제 연말에만 이렇게 수강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그냥 매월 수강 인원이 꽉 차요. 그러니까 보통 100명인데요. 100명 수강 인원이 꽉 차서 어느 때는 첫날이 지나면 수강을 못하게 될 정도로 모든 강연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저 역시도 기존에 이제 3회 필참일 때는 3회를 근근히 채웠는데 최근 몇 년은 최소 5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중. 그래서 필수 참석일 때 오히려 늘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자율 참석이 되고 나서 무슨 차이일까라는 걸 제가 이제 스스로를 되돌켜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방송에 강연자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어른이라고 거기에 이제 지금 MC를 하고 있는 그 인지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강연자로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저의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의 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깨주고 역시 유명한 사람은 다르구나 이래서 이제 되게 유익하게 이렇게 남아서 저서도 읽어보고 막 영상 편집된 거 친구들한테도 막 공유도 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좋게 남아져서 또 그 다음 강연자는 또 다른 심리학자 교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건축학 교수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에 마케팅 이사님 이런 분들의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런 분들이 나오셨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가지니까 되게 훌륭한 분들, 어디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강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었다 해도 모든 강연이 다 유익하지만은 또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아는 얘기를 또 하고 아니면은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공지 나왔던 주제와는 영 이상한 방향의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연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래도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면 한번 참석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강연마다 주제에 따라 얻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강연을 들을수록 강연하는 사람의 자세, 어투, 몸가짐, 또 옷차림, 제스처 등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강연 내용을 압도한다라는 그런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평가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다양한 배울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연자의 자질, 강연의 내용에 앞서서 내 마음 바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내가 얻어가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제 강연자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그득했는데 일상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또 경력이 짧은 사람, 또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스승이라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기울이면서 과연 잘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상봉하솔에 대해서 유념하자고 이제 그렇게 유념해서 살자고 했는데 일상에서 수시로 그 마음을 내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주제를 뽑고 연초에 이제 공부 삼아서 제가 이제 해본 게 있어요. 작년에 저희 팀에 이제 신입사원 2명이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20살인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아주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스승을 삼아보자. 라고 해서 유심히 이제 이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따로 밥도 먹어보고, 회의 때 이제 말도 시켜보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시켜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적응을 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뭘 바꿔야 되고요. 뭐가 문제고요.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고요. 이런 적극적인 이제 의견을 어필을 해요. 그래서, 기특한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이제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일하기 싫어서 저 말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시도해봐서 이미 이제 다 불필요한 방법들인데 잘 모르니까 이제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닥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몇 주 전에 그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는 바로 윗선임이 저한테 고충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충이었냐면 그 아이들이 수시로 회의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줘서 너무 피곤하대요. 자꾸 얘기 좀 하자고 한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회의를 하자고 하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데 이게 혹시 기존에 해봤던 건가요? 이것도 괜찮나요?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 때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에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별로였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시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선배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계속 선배를 귀찮게 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딱 싶은 거예요. 저도 19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과연 그때 나도 저렇게 적극적이었나? 저런 열정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럼 제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어느덧. 근데 지금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바꾸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하는 거 잘하고 있지 이런 게 되게 마음에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이 친구들을 스승 삼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친구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나 없나 보자라고 이제 분별심으로 이 친구들을 봤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배울 부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얻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한쪽 가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분별심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앓으신 대종사님께서도 대종사님의 스승을 묻는 물음에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라고 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변희품 21장 말씀이신데요. 근데 쥐뿔도 모르는 제가 내가 네가 뭘 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 이제 얼마나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야지 될까? 어떻게 없애야지 없애고 지자를 대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전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정산존사님께서 경희편 9장에서 이제 사요의 각각의 주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자본의의 이제 지와 우는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곱씹어 보니
누가 지자고 우자다라는 근본적인 이제 차별이나 분별을 할 게 아니라 배우는 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스승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차별이 없으나 구하는 데에 차별을 두자는 것, 즉 사람이 아니라 이제 때에 따른 지우 차별만 있음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옹이장수가 옹이 팔러 시장에 갔으면 옹이만 팔면 되는데, 우리 그 항아리만 팔면 되는데, 이제 사러 온 사람이 뭐 얘는 뭐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해서 너한테 안 팔래 막 이래 버리면 본인의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맞춰서만 해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얘는 이제 스승이야 아니야 뭐 이거 배울 게 있어 없어 이런 분별이 조금은 이제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연을 연마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지자인가 우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자일 것이고 어떨 때는 우자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지자이고 싶은 마음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나 내가 지자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이 마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제 분발심에 바탕한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지만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더 아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에 바탕한 암안심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29장에서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라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쭉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 구절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다가 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가? 나는 배운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배운다고 하는 이제 12의 대소유무의 이치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나? 안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배우는가? 라는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의두도 이제 걸려 있었는데요. 대종사님은 또 그러시면서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깨치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라고 또 이제 일침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강연 연마할 때만 우리 저는 강연 연마할 때만 교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갈 때 막 열심히 훈련 가서 강연 연마서 열심히 보고 막 이렇게 강연 주제가 지어지면 강연을 열심히 보는데 제 교전에 예전에 보사님이 교전이 깨끗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막 열심히 모두 메모되어 있고 너덜너덜해야 이제 공부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에는 진짜 모시고만 있던 이 교전에다가 이제 막 필기도 하고 막 표시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 표시된 그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더라고요. 냉정한 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서 막 빨간색으로 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볼 때마다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지자인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주변인들을 제대로 지자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뭔가가 걸리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즘 좀 편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좀 살만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엄청 몸도 힘들고 회사도 너무 힘들고 뭐 주변에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이러니까 어떤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 느슨해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순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힘이 빠진 게 내가 마음이 편해져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힘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 공부는 내 마음은 편해졌으니까 이 공부 잘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 공부는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잡는 게 공부의 우선순위다라고는 하셨더라고요. 전에. 그래서 그럼 나 잘못한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것만이 공부의 목적은 아니구나. 내 마음만 편하고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은 아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공부라고 하셨으니 단계별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 몸이 편해졌다고 하는 이 시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연을 이제 하면서 연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 주제를 받으면 막 늘 처음에는 막막해지고 막 이러는데요. 그래도 한자 한자 적어가다 보면 잊고 있었던 것, 또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지금 강연 연말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이제 우리 교도님들에게도 얼마나 알맹이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